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작년 12월 말쯤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좀 웃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쥐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다루는 어떤 태도에서 뭔가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는 시그널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런 영상을 제가 찍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도 너무나 합당한 결론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법원은 먼저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9시 7분이다. 그런데 공소 제기는 저녁 6시 52분에 이루어졌다. 즉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한편 법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야무지게 만약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내란죄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모든 체포와 수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죠.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법원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사들과 법조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권남용죄라는 작은 죄로 너무나 큰 내란죄라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같이 땡겨서 수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법을 공부할 때. 너무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거죠. 따라서 이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나아가 이것이 추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사 자체의 위법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독수독가의 원칙입니다. 독수독가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우리 형사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있어서 대원칙이 독수독가의 원칙입니다. 즉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독이 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모든 증거라든지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됐을 경우 그 조서, 증거들도 다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도 이걸 근거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증거들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원칙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은 그 구속 취소 결정 사유를 본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즉 탄핵심판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영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 나온 모든 검찰 조서들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증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한편 이것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 같다. 변론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이 상당히 다시 또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해야 할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죠. 물론 탄핵 심판에서 탄핵 기각을 받는다는 전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그냥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 중 상당수가 이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의 꽃인 법원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문영배를 비롯한 극좌 4인방은 법보다 이념이 먼저이고 자신들의 극좌 편향된 이념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먼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겠지만요. 따라서 이미 탄핵 심판의 변론은 종결됐지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 곽종근의 녹취록이라든지 지금 이런 법원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 정신에 관해서 이 사법부가 밝힌 이 결정, 이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도저히 헌법재판관들이 상식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라는 정말 생뚱맞은 이렇게 중요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생뚱맞은 결정이 될 것이 뻔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즉시 항고 때문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일단 이 검찰의 즉시 항고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미 2차례 가까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구속을 유지한, 즉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스탑시키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이미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요. 또 한편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1992년에 이미 헌재는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의 헌재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인신 구속이나 구금, 체포와 같이 인신을 이 감금시키는, 구금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법원만이 할 수 있다. 법원만이 이 통제할 수 있다. 구금을 하는 것도, 구금에서 즉시 풀려나게 하는 것도 오로지 법원의 허가와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 역시 헌법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검찰은 첫째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사기관이지만 사법기관, 즉 법원에 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신 구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검찰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이 사람 무조건 때려잡고 사람 무조건 체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와는 달라야 되겠죠. 즉 저는 이번에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품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유사 사례에서 위헌 결정이 2차례나 난 이런 즉시 항고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검찰이 또 무리수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즉시 항고는 이 법원의 효력까지 일시 정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빠른 시간 안에, 즉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또 이러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한편 이 즉시 항고를 받은 법원이 다시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또 위법하다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역전의 명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공수처의 오동훈이죠. 자, 공수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었다. 결정적인 문제죠. 오동훈은 단순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한 모든 증거들, 조서들을 다 무효이기 때문에 즉각 형사재판에서 공소 취소를 스스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 웃기게 한동훈이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북콘서트를 한다, 책을 내고 국민만 바라봅니다. 내가 계엄 해제하지 않았다면, 내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 대권 시도를 슬슬 걸다가 아주 우스워졌죠. 부랴부랴 이런 말을 남겼네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또 짓거려 놨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남은 가장 큰 문제는 탄핵 심판에서 빨리 탄핵 기각을 얻고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고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지금 검찰 내부에 한동훈 따까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검찰총장부터 갈아치우겠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 있는 한동훈 똘마니들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누구를 정리해야 하는지 윤 대통령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윤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신념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로만 자신의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